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이TV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타민 치료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방법은 국제적인 논문들을 근거로 용량, 용법, 기간 등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센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즉, 그간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 발표를 해왔고 그중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을 선별해서 저희 병원은 이렇게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환자 부부가 알아서 구입 후 복용할 경우 필요한 것이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중복해서 같은 약을 과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난소 기능이 좋고 별 문제가 없는 35세 이하의 분들의 경우 이노시톨 제제를 하루 2g, 코엔자임 Q10은 하루 300에서 600mg, 비타민 D는 400단위에서 800단위 정도를 하루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외 비타민 E는 남성 난임의 경우 정액의 질과 운동성 개선에 필수적이고 내막의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이미 여러 편 나와 있고 난자의 건강에 관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임신 중 양막을 튼튼하게 해서 조기양막 파수에 의한 조산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반드시 복용하셔야 하는데 하루 약 200에서 800단위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코엔자임 Q10과 같이 복용하셔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비타민 C 등이 포함된 생식 능력 강화 종합 비타민을 같이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한 각각의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 등과 종합 비타민 내 성분이 중복될 수 있으나 종합 비타민 내의 성분이 워낙 소량이라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메가3를 500에서 1000mg 하루에 복용하시되 시험관하기 시술이 시작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 증진 효과가 있다 보니 난자 채취 후 찔린 곳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소 기능이 좋지 않거나 정액검사상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들은 남성분들, 그리고 나이가 38세 이상으로 비교적 많으신 분들, 또는 평소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까 말한 비타민들의 L-아르기닌 1에서 2g을 하루에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기닌은 요즘 홈쇼핑 선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난소나 고안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성분들에 비해 위장관 내 흡수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그 외 엽산은 하루 400마이크로그램에서 2mg까지 반드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영상에 대부분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까 말한 부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오메가3는 500에서 1000mg, 비타민 C는 500에서 1000mg, 비타민 E는 200에서 800단위, 엽산 하루에서 400마이크로그램 이상, 아연 하루 15에서 30mg, 코엔자임 Q10 하루 400mg, L-아르기닌 1에서 2g, 이 정도와 생식 능력 강화 비타민 한 통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안에서 정자를 만드는데 3달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약을 드시려고 생각하시면 미리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 비타민 등은 아니지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설탕이 적게 함유된 다크 초콜릿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니까 소량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난소 기능 저하 시 사용하는 DHEA와 나드 부스터도 도움이 됩니다. DHEA와 나드 부스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난소 기능 저하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의 용량, 용법,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다 복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용도 그렇고 먹는 것 자체도 힘든 건 맞지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이런 내용 전혀 권유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다들 각자의 노하우가 있고 신뢰하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법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실제 복용에 대해서는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널리 알려주고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입증되어 서구나 선진국의 시험관하기 시술 시 사용되는 이런 약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자 복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치의쌤과 상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